자, 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회계 강사 신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시험 목적으로 제작된 2021년 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개정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전산세무 시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개정사항만 가져와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교재와 강의로 전산세무를 학습하시는 수강생분들께서도 개정세법 강의로 보완해 주시면 올해 시험도 문제없이 준비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주요 개정사항부터 보시게 되면 6가지 정도 확인이 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네 번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가 단축이 되었고, 여섯 번째는 골동품 서화 소득 구분이 기준이 명확화된 부분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보시게 되면 이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 이제 소득 구간이 월등히 높은 분들에게 이제 세율을 더 높게 부과함으로써 개정이 된 거고요. 이 나머지 사항들, 이제 결손금 이월공제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은 사실 2020년에 코로나 이슈가 있음에 따라서 개정 사항들이 대부분 이제 공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개정 사항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를 걷어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 과세 형평 제고 및 소득재 분배 기능 강화에 이제 개정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과세 표준과 세율을 좀 변경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5억 원의 과세 표준에 5억 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초과가 되면 42%의 세율을 부과를 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좀 올린 거죠.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의 과세 표준까지는 42%의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그런데 이제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넘어간다면 45%의 소득세율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개정사항을 보겠습니다. 결손금 이월 공제 기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결손금이라 하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원래 순이익이 나야 되는데 손실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손실이 난 부분을 결손이라 그러고 그 손실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손실이 발생해서 결손금이 발생이 되면 이 결손금을 2월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공제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는 15년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개정사항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도가 총급여 기준에서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의 한도가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30만 원씩 증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는 분부터는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 각 30만 원씩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왜 20년으로 되어 있냐면, 이 소득세법은 1년치의 소득을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1년 소득을 내년 2월분 소득을 지급하는데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에 사용을 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이제 상향을 했으면 2021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 카드 한도 상향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이 되었다라는 부분만 참고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은 전산세무 시험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인데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만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신용카드 소비액,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소비액,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소비액. 이제 여기서 이 3번의 케이스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물론 가능합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액이 있는데 이 2021년 소비 금액, 즉 말씀드린 1번에서 4번의 합계액 중에 2020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5%를 초과하여 소비액이 이제 증가했을 경우에 이 증가한 금액에서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소비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개정을 한 것이고 2021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2022년에 연말정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올해 카드 쓴 거를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사항 보시면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을 보시면 이 기존에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한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시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이 주택 기준 금액이 이 4억 원 이하에서 기존에는 4억 원 이하였는데 5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상승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조정이 된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공제 대상이 모두 대상 금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금액은 5억이다. 다음에 공제 대상은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에 상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개정사항 보시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중에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자만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되었고요. 즉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까지 월세액의 12%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 이유는 이 종합소득 금액이면은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자영업자분들이 많거든요.
이 자영업자분들이 4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을 받기에는 상당히 쉽죠. 왜냐면 이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순이익보다 매출액이 크니까 이제 경비 처리한 게 많지 않으면 이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은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총금액과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금액 기준 간 형평을 감안해서 이 4,500만 원으로 종합소득 금액 기준을 상향을 시켰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개정상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개정에 된 이유는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인 퇴직연금 납입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기존의 종합소득금액 1억 이하,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구간은 납입 한도가 각각 400만 원과 700만 원인 부분에 비해서 2021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에는 이 납입 한도가 각각 200만 원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총급액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한도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공제를 따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개정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서화 골동품 소득 구분 기준이 명확화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사실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면 이 서화나 골동품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기준을 명확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소득이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엔 사업소득으로 간주를 했었죠.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도 일단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속적 반복적이 나오면 사업소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화 골동품에 한해서 계속적 반복적의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일단은 본다. 단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셨다가 시험 직전에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 소득 분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개정사항 보시겠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가 단축이 된 부분인데요. 이 지급명세서가 뭐냐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예요.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이제 기재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주고 월급을 준 소득 지급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지급 사실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 지급명세서인 것인데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했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했었는데, 2021년 7월 2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역시 매월별로 한다. 매월별로 한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개정사항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정사항인데요. 야간 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이 부분은 기존의 시험에도 꽤 많이 다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비과세 기준이랑 비과세 한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적용 대상이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적용 대상을 보니까 공장 광산 근로자, 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제 2번 사항, 방가로 2번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데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 대상 2번 사항을 보시게 되면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을 그러니까 아래 직종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확대가 되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사업자 요건이 삭제가 되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는 사업자 요건이 있었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라는 이 사업자 요건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사업자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된다면 사업자 요건이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선택지에 나오고 이때는 틀린 설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2021년 소득세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세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개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산세무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개정사항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시험에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추려서 강의를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2021년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시험을 좀 빠르게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